지금부터 2026년 신년식 및 출판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람모비 1천만 이상가족위원회 사무총장 박정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척 추웠습니다. 그래도 이북 오도청에 오실 때는 마음은 기쁘고 발걸음은 가벼우시죠? 그래도 이북 오도청이 제2의 고향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시는 분들도 날씨는 추웠지만 마음은 따뜻한 마음으로 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상의 태극기를 향해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반주에 맞춰 애국가 대창을 1절만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고향에 계신 선부조의 안태를 비는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만순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신년사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그동안에 2025년 동안 수고 많이 했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6년도에 조금 있다가 신년 하례 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1천만 이상가족위원회 위원장 장만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단이 사실은 오늘 오도위원장이신 우리 이세웅 지사님이 먼저 2025년도가 지나고 2026년도에 새로운 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2026년도가 돼가지고요. 제가 와이셔츠도 좀 약간 붉은색으로 또 넥타이도 약간 붉은색으로 해서 붉은 말을 상징하는 것을 해서 이게 제가 말띠는 아니지만은 어떤 붉은 그런 말을 상징하는 것에서 붉은색을 좀 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따 하기로 하고요. 2026년도에 여러분들이 뜻하시는 일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원한 그런 무궁한 발전 그리고 우리 이북 도민들이 항상 바라고 영원하는 대한민국의 평화적이고 또 완벽한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원년이 되도록 다 같이 오늘 오신 분들이 기원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올해 뜻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앞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새해가 들었으니까 다 같이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면은 앞에 계신 분들한테 다 같이 안녕하십니까 올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인사하신 분들은요, 올해 소원이
꼭 이루어질 겁니다. 또 올해 우리 이천만 이산가족위원회가 정말 어느 해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또 지금까지 했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같이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분께서 지금 이 앞에 그림 있죠? 이거를 지금 탈북자세요.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이신데 여기 오셔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잊지를 못하셔서 이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10년 할애를 한다는 이 그림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춘호 이제 함경북도 청진 작가님과 장만순 위원장님을 앞으로 모셔갖고 사진 전달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춘호 선생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사진 찍을 다 됐죠? 우리 이거 귀한 이제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을 우리 장만순 위원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70년사를 쓸 때 우리 항상 존경하는 우리 이동복 고모님 계시고 또 이제 돌아가셨지만 몇몇 우리 그 고모님들이 고생을 해서 70년사를 쓴 게 정말 엊그제 같았습니다. 그 70년사는 굉장히 오래 썼어요. 거의 2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70년사를 쓸 때 제가 이제 수석 부위원장을 했는데 상당히 바쁜데 뭐 후원단에게 도청이 올라가지고 70년사를 쓰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벌써 제가 이제 위원장이 된 지가 올해 8년입니다. 그런데 80년사를 쓰려다 보니까 세월이 너무 빠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됐었습니다. 그 80년사를 쓰면서 나름대로 고생을 진짜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책을 쓰다 보면 상당히 뭐 여러 가지로 다 썼더라도 항상 부족하고 또 쓰고 나서도 이제 후회되고 하는 면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빨리 썼습니다. 한 3개월 정도에 이 책을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 이번에 출판을 집행을 했던 그런 우리 위원장님, 나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러한 책이 나오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반 이산가족위원회는 올해 발족이 1982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82년도에 시작이 된 것은 우리가 1953년도에 정전협상이 되고 나서 그동안에 이산가족이 남북한에 해서 정말 이산가족이 생겼습니다. 1945년부터 53년까지 북한의 공산주의의 여러 가지 학적과 자유대한민국을 찾아서 남하신 우리 이산가족분들이 542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500여만 명이 남북에 흩어졌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서 우리가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고령으로 돌아가시고 현재 그 2세와 3세들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이산가족 후계들이 약 880만 명이 지금 우리 남한에 지금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953년도 이후에 이산가족이 계속 발생이 됐지만 만남의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에 8월 15일 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8월 15일 날 광복절 축사에서 이산가족에 대한 문제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1970년 8월 15일 날 이산가족에 대한 문제가 이제 제기를 됐고 그 이후에 71년도에 대한적십자사에 최두선 총재께서 정식으로 북한적십자위원회에다가 이산가족
만남에 대한 그러한 그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북한이 이런 제안을 선뜻 받아서 이산가족 문제가 드디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상봉서부터 뭐 생사활인서부터 이러한 것이 이제 제기가 되는데 처음에 상당히 뭐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그 1971년서부터 73년도까지의 일기에 이러한 그 남북 관계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또 이것을 집행하시고 하셨던 분이 지금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이동복 고문이십니다. 그때 우리 이동복 고문님께서는 이런 그 남북조절위원회에서부터 적자 회담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회담과 또 뭐 북한 오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셨던 우리 상징이십니다. 이렇게 71년부터 73년까지 뭔가 상당히 무르익고 가고 또 이산가족 문제가 뭔가 상봉이 되는가 하는 그런 우리 이산가족 분들의 여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973년서부터 다시 북한이 여러 가지 도발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뭐 동해상의 그런 그뭐 잠수함이라든지 또 남한 안전이라든지 뭐 무장공비 침투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73년서도 다시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냉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냉각기가 계속 되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셨던 70년 그 다음에 그 최우선 총재가 제안했던 적시회담이 1971년도 되는 1981년도에 우리 이북 도민회가 주관이 돼서 10주년 되는 해에 이산가족의 날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산가족의 날을 만들면서 이 문제를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되고 이 문제를 전담해야 될 지구가 필요하다 해서 당시에 통일원 그리고 이북도민회 그 다음에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이러한 이산가족 문제를 만들어야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러한 지구가 필요하다. 이래서 만든 것이 바로 이산가족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81년도에 시작을 했지만 82년도에 저희가 통일부 사후단체로 등록이 되면서 1982년도에 일천만 이산가족위원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82년도에 생기고 나서 이산가족 문제를 누구보다도 정말 관심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가졌던 분이 또 여기 계신 우리 홍영호 차관님이 당시에 통일부에 차관을 하시면서 정말 그 사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이산가족 문제를 다뤄오면서 굉장히 관심 있게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렇게 항상 관심을 가지신 우리 홍영호 차관님이십니다. 오늘 여러 역사적인 그런 분들이 오늘 이제는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82년도에 이산가족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저희 초대 회장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경희대학교를 설립하신 우리 조영식 박사님이 초대 회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2대 회장님은 이재용 변호사님이 2대 위원장 하시고 세 번째는 이제 2세대 우리 제 전임인 우리 이상철 위원장이 하시고 제가 지금 네 번째 위원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천만 이산가족위원회가 만들어서 그 다음 해인 1983년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라고 하는 프로 KBS와 일천만 이산가족위원회 그리고 KBS 그리고 적십자사가 공동으로 행사를 한 KBS 앞에서 한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라고 하는 프로를 저희가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1983년도 6월 30일 날 1박 2일만 하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 하다가 보니까 말이죠. 너무 폭발적인 분들의 그 참여 이런 것 때문에 뭐 하루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11월 14일까지 이산가족 찾습니다의 생방송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38일 동안에 아마 여기 다들 아실 겁니다. 생생하게. 대한민국을 울고 그리고 감동하고 많은 분들이 이
그 남한 땅에 살면서도 흩어졌던 가족이 당시에 1,189명이 많았습니다. 그 138일 동안에 53,536명이 신청을 해서 그 중에서 1,189명이 그리던 가족들 그리고 부모 형제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2천만 이산가족위원회가 태동이 되고 그 다음 해에 정말 대한민국의 커다란 그런 업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연로하시고 연세가 많이 들어가시면서 이산가족 문제가 이제는 상봉도 중요하지만 이제 많이 늙으시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가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은 국민적으로 또 2세들에게 3세들에게 이 뜻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한 것이 바로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것이 2013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이 문제를 저희가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보 쪽에서 그 정보를 잡으면은 보수에서 반대를 하고 보수에서 정보를 잡으면 진보 쪽에서 반대를 하고 이산가족 문제는 사실 정파의 관계도 없고 또 이념의 관계도 없는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적인 논리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 작전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원호 의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태영호 의원이 또 발의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얼마큼 발품을 팔고 얼마큼 쫓아다니고 얼마나 가서 애벌복권을 해야 되는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의 외통위원 그리고 각 당의 대표들 그리고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맨투맨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 해보니 맨투맨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한결같이 왜 이 문제를 누가 반대를 하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해요. 그 당시에 어떤 당에 있는 국회의원 한 분이 중진 의원인데 이 문제를 어떤 좀 상승한 편이죠. 어떤 놈이 이거를 반대를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의원님한테 그랬어요. 의원님이 계신 당에 있는 어떤 분이 중요한 반대를 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이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어떻게든지 꼭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여야의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외통위원들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들 어디 일산에서 행사를 한다 인천에서 행사를 한다면 전부 찾아갔습니다. 결국은 그분들이 동의를 다 해준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그 당시에 보면은 이 법률안 통과가 말이죠. 통상 반대 한 10표에서 20표, 기권 한 5표에서 6표 이게 기본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 법률안 통과가 되는데요. 우리 이산가족의 날 통과가 183명이 찬성을 해가지고요. 183명이 전원 찬성을 했습니다. 반대 한 명 없고 기권 한 명도 없이 퍼펙트하게 이산가족날이 국가기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이산가족의 날이 2023년도에 그래서 제1회 정부가 주관하는 이산가족의 날이 선포가 됐고 그리고 올해까지 작년까지 3회에 걸쳐서 행사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 2천만 이산가족회에는 꿈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꿈은 뭐냐? 이제 여기 계신 우리 1세대 분들 대부분이 지금 80 후반에서 90, 100세 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북한에 있는 자기의 고향에 부모 형제 없습니다. 그분들의 꿈은 오로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고향 땅 한번 밟아보는 것이 마지막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 1천만 이산가족회에는 온 힘을 기울여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은 1천만 이산가족에 있는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도와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또 이러한 뜻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제적으로도 호소해야 되고 유엔을 통해서도 해야 되고 제3국을 통해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는 가장 북한과 가까운 그러한 나라들을 통해서 해야 되고 또 북한에 설치되어 있는 대사관에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이러한 문제는 인권의 문제든 인도적인 문제든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고향땅 법을 놓는 것이 정치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호소를 해서 이 문제를 관철시키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대한민국에 계신 모든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문제에 동감을 하고 또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고향을 가는 그 고령 이산가족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고향 땅을 한번 밟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의지를 여기 계신 분들과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셔서 이것이 표출이 될 때에 이것이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의 김정은의 마음을 돌려서 이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다 2026년도에 큰 도움을 받으시고 또 우리 천만 이상 가족의 많은 후원과 또 격려 그리고 또 참여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2026년도에 세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은 우리 이동목 고모님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1천만 이상 가족위원회하고 인연이 40년 가까이 됩니다. 이 세 번 위원장을 경험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연구 역강하면서도 아주 참 열심히 그렇게 일한 위원장으로 장마선 위원장이 기억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지금 그동안 고생한 얘기, 성취한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장마선 위원장을 보필하는 이 박정희 총장도 수고하셨어요. 제가 박정희 총장을 여러 해 겪으면서 이 옛날 미국 영화의 맥가이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박정희 총장은 확실히 맥가이버에 버금하는 그런 이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박가이버라는 결정합니다만은 정말 박수를 쳐주셔도 별로 그렇게 아깝게 없는 그런 수고를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특별히 모두에 말씀드립니다. 초대위원장이 경희대학 총장하실 때부터 제가 알고 지냈고 이제 1천만 이상 가족위원회를 시작할 때 엄청난 호불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제가 이 위원회하고 직접 인연을 맺기 시작한 거는 이재용 위원장 때부터 저한테 여러 가지로 좀 부탁 말씀도 있고 해서 이제 인연을 맺기 시작해서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1천만 이상 가족위원회는 감히 식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소간에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이 1천만 이상 가족 백서 이거는 아까 장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10년 전에 저도 하나의 아이디어의 차원에서 백서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이런 것이 여러 공감
얻어가지고 그때는 백사가 참 아주 의욕적이고 아주 역작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광복 80주년 얘기할 때는 앞으로 3년 안에 앞으로 5년 안에 이 통일을 일으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와 결의를 우리가 잊지 말고 머리에 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런 뜻에서 우리가 광복을 웬만하면 말하면 말가리죠. 선글에서 쓰는 것도 뜻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괜히 작년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무튼 오늘 이 광복 80주년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산가족 80주년이죠. 45년에 제가 사실은 이 이산가족 문제, 그 이제 월남 동포들 문제는 제일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때가 51년인가 사실은 이 오영진이라고 하는 극작가가 쓴 북한이 해방되고 나서 그동안의 소련군의 만행을 고발한 하나의 증언이라는 책을 51년에 출판한 것을 그때 제가 보고 북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주 어린 마음으로 분노를 느낀 것을 지금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이제 오영진이라고 하는 분은 한국에 내려와서 극작가로 평생을 살았는데 사실은 1945년 해방되면서 이 조만식 선생의 비서를 했죠. 이 조만식 선생이 1945년 10월 16일 날 김일성 장군 귀국 환영회라는 것을 소련 전면군 사령부에서 주최해서 가보니까 조만식 선생이 상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김일성 장군이 등장하는 걸 보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그때 돌아온 길로 집안을 정리해서 부인을 포함해서 저 가족 전부를 월남을 시켰죠.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도 모두 월남을 시켰는데 그 오영진 비서는 자기는 죽어도 선생님을 모시고 있겠다 해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루는 조만식 선생이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더라는 겁니다. 야 이놈아, 남쪽 동포들한테 북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겪은 사람이 가서 얘기해줘야 남쪽 동포들이 분발해서 우리를 구출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나를 위해서 뭘 좀 한다고 하는 것은 갸륵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는 남쪽에 내려가서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달하는 것이 더 큰 일이다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쓴 것이 하나의 증언이라는 책이고 사실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특히 월남 동포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이 하나의 증언은 꼭 읽어보실만 해요. 왜냐하면 이건 저 도서관에 있거든요. 도서관에 모든 도서관에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웬만한 도서관에 지금도 제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빈 책도 아니니까 한번 나실 때 도서관에 가셔서 오영진의 하나의 증언은 한번 훑어보시는 것이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1971년에 아까 장 위원장이 그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박정희 대통령 정부가 여러 가지 이 고민 끝에 이 하나의 남북관계 돌파구를 만들므로 해서 우리나라가 처해있던 안보 환경과 통일 환경을 참 근본적으로 한번 고쳐보기 위해서 적시자회담을 제안했죠. 저는 그때 한국일보 정치부 차장을 하고 있을 텐데 하루는 이 언론계에서 정부에 들어가 있던 선배가 세 분이 있었는데 유혁인, 그 다음에 김성진, 정성관 이 세 분이 점심 먹자에서 나왔더니 지금 정부에서 남북회담을 시작하는데 그 회담을 중앙정보부장이 맡았었는데 그 중앙정보부장 이우락 부장이 언론계에서 한 사람을 좀
도움을 받도록 좀 도와달라 그래서 자기들이 당신을 공천했으니까 한번 그 마음을 먹고 한번 뛰어들어 봐라. 근데 그때 그 얘기 들으니까 신기하고 아주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남북회담하고 인연을 맺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태원 변호사가 이산가족위원회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좀 와서 도움을 달라고 해가지고 인연을 맺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동안 40여 년의 세월을 지난 동안에 이산가족위원회 여러분들하고 인연을 맺으면서 저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게 이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가 이부 5도청의 청사에 알을 들고 있고, 또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가 하는 일은 인도적 차원에서나 인권의 차원에서 명분이 있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통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월남 동포들이라면 뜻을 봐서 여기에 동참하고 그 도와줬으면 하는데 그게 아쉽더라고요. 늘 아쉬웠어요. 뭐 지금도 사실은 아쉽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요즘 다른 일을 한 가지 이 나이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차세대 미래연구소라고 하는 제 고등학교 동문들이 돈을 좀 출연해가지고 하는 연구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 뜻 있는 일을 뭐 하나 할 게 없느냐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혼돈에 빠져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뭐냐? 내가 보기에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역사에 대한 교육을 잘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 우리가 특히 근현대사 그리고 해방 이후의 분단사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라에 대한 생각이 올바로 쓰지 못해서 그런 그 교육의 결과로 이런 여러 가지 혼선이 생기고 있는데, 이 어린 아이 때부터 그 접하는 교육의 역사의 그 역사 서적, 이 역사 서적의 실태가 어떠냐? 그동안 많은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됐지만은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로 쓰이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쓴 역사책을 가지고 이 현대사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그 현대사 교육의 환경이에요. 그런데 교과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에 관한 모든 서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세대 미래연구소에 거기도 이제 제가 고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책을 하나 만들자. 새로 쓰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걸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다 보니까 제가 역사를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 주로 많이 쓰는 걸 제가 좀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현대사의 전사는 뭐냐면 현대사라는 것은 45년부터 지금까지를 우리가 현대사라고 하면은 현대사를 있게 만든 인태기는 결국은 2조 말부터 외령 시대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근거 일으키 과정을 잘 우리가 터득하지 못하면은 현대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현대사의 전사라고 해서 그걸 지금 이제 탈고를 했습니다. 탈고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쓰는데, 그거를 쓰는 과정에서 몰랐던 건 아니지만은 세상스럽게 절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2조 500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선비들의 생각을 사로잡았던 게 위정척사론입니다. 위정척사론은 중국을 섬기고
중국이 아닌 문화는 모두 배척하는 그런 것입니다. 뭐 이제 그 안에는 그 이제 이 유학, 가령 공자, 맹자 사상을 존중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중국을 모아 사대하고 그 다음에 그 이 모든 다른 문화와 나라들은 오락기로 취급하는 그런 일에 젖어가지고 그 가지고 옳거니 그렇거니 하는 걸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운 겁니다. 2조 500년간이 당쟁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고 아무튼 우리는 안지만 싸우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을 멈추고 화목하고 우리가 그 침묵만 하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거기서 사실은 생산될 수 있는데 그 에너지의 소모야말로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제가 이 전만 이산가족위원회를 운영되는 걸 보면서도 바로 이 점이 아쉽구나 하는 걸 늘 느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 백서를 이번에 중간호를 이렇게 만들어서 펴내는 걸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방 8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금년으로 81년째로 들어갔는데 금년부터는 이 싸우는 것, 화목하지 않는 걸 우리가 멈춘 것이 어떠냐. 그래가지고 매사에 덤벼들어서 침묵하고 화목하고 협력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일주만 이산가족위원회에서 시작하고 일주만 이산가족위원회하고 이북 오도민회하고 시작을 하고 해가 여기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물결이 일어나도록 한번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보는 것이 뜻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도록 한번 던져드리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지금 사실은요, 여러분이 있는 이 구기동 이북 오도청 안에 모여있는 이북 오도민들의 힘이 엄청납니다. 보세요. 1948년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건국을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도 이북분이죠. 그리고 그 뒤에 우리 군대도 이북 사람들이 만들었고 반공도 이북 사람들이 했고 건설도 이북 사람들이 했고 다 했습니다. 왜 이것을 갖다 우리가 하나의 공개적으로 나라의 어떤 그 큰 자랑거리가 되도록 이것을 갖고서 저하지 못합니까? 그 책임은 이북 도민들한테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제 그동안에 저를 포함해서 기성세대들은 우리가 이북 도민들의 어떤 아주 그 소원이 뭐겠습니까? 통일이죠. 통일은 우리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에. 그러나 그 통일에 앞서서 이북 오도민들이 화목해가지고 통일을 위한 그 스태미나, 통일을 위한 에너지, 그 어떤 상징적인 존재가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느냐. 그것을 위해서 일주만 이산가족위원회가 하나의 핵심이 되고 이북 오도민 사회하고 바로 그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서로 생각을 나눠가지고 금년부터 그 방향으로 어떤 큰 이름이 이루어지도록 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셔가지고 여러 여기 계신 연만한 1세대 어른들께서는 자녀들한테 이런 생각을 한번 좀 일깨워 주셔가지고 바로 그런 생각의 영역에서 이북 오도민 여러 세대들이 함께 힘을 한번 합쳐보도록 하는 이 일을 한번 해보시도록 권면을 드리는 말씀으로 제 인사의 칼을 합니다. 아무튼 새해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그동안에 수고했던 여러분들은 더욱 수고하시는 한 해가 돼서 사실은
검증이 좀 답답합니다. 시장이 아주 시작이 굉장히 답답한데 저는 1958년에 정치부 신문기자로 시작해가지고 15년 동안 정치부 기자 생활하는 동안에 그때도 나라가 조용할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우리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항상 T.S. 엘리어트의 4월은 잔인한 달인가 하는 그 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 구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4월은 잔인한 달. 그것은 무슨 얘기냐? 봄은 뭔가 생기는 시기나 겨울 동안에 여러 답답하게 뭉쳐있다가 봄에 가면은 그것이 튀어나와가지고 뭔가 그 생기를 만들어낸다. 그럼 그것이 4일이고 그것이 5일이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겨울에 답답합니다만은 내년 봄에 뭔가 이런 어떤 이 양기가 튀어나오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4월은 잔인한 달이다. 봄에 우리가 또 어떤 변화를 우리가 기대해 봄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나라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뭔가 그런 희망을 버리지 말고 송구영신해서 함께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나정원 교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백서 만드셨는데 정말 짧은 시간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잠도 못 주무시고 꼬박 새다시피 몇 날 며칠을 쉬셨어 보니까 저희들은 많이 도와드리지 못했는데도 우리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출간사 이제 한번 간단하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도 금천군 2세입니다. 이 책은 광복 80년 이사가족 80년 제목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출판을 하고 출판 기념식을 송년회 경우로 이제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 가지 좀 지연이 돼서 10년 할애 겸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생각을 많이 이제 담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책을 부분 이렇게 살짝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보면은 광복 80년 프롤로그 거기 한반도 통일과 한민족 통합을 위한 2.3 가족 문제 재정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3 가족 얘기를 하지만 2.3 가족은 분단 이전부터 진행되었고 지금 우리 통일을 얘기할 때 분단 이전에 형성된 2.3 가족들까지 다 포함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통일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해방 전에 형성된 2.3 가족들까지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2.3 가족 문제 해결은 인권적, 인도주의적 차원, 또 역사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2.3 가족 문제 해결은 한반도 통일과 민족 통합, 그래서 핵심적이다. 이런 흐름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복 80년의 2.3 가족 문제 해결은 핵심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프롤로그에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에필로그에는 약간 좀 눈물 나는 얘기인데 제가 좀 감정을 섞어서 이제 읽는다면 책 있는 분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떤 이별은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그 이별을 견디는 시간은 한 세대를 지나 또 한 세대를 넘어갑니다. 한 가족이 헤어진 이야기는 사실 한국인의 마음속에 흘러내리는 한 줄기의 오래된 강이었습니다. 그 강은 눈물로 시작되었고 기다림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강물이 되어
우리 모두의 역사 속을 조용히 흘러왔습니다. 전쟁으로 헤어진 그날 누군가는 마지막으로 본 아들의 뒷모습을 기억하고 누군가는 어머니의 손끝의 온기를 기억합니다. 또 누군가는 서로를 향해 부르던 이름이 폭격 소리에 묻혀 사라지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기억은 처음에는 한 집안의 이야기였지만 세월이 쌓이면서 그 집안의 슬픔은 또 다른 집안의 슬픔과 맞닿았고 결국 한 마을의 이야기, 한 시대의 이야기, 그리고 한 민족이 껴안고 살아가야 될 거대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별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라도 그 아픔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산의 이야기는 피와 살, 피난의 기다림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나라가 어떤 마음으로 그 오랜 시간을 버텨왔는지 말해주는 우리 집단의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이산가족의 이야기는 언제나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억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미안했고,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썼고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집필한 방향에 대해서 맨 뒤에 있는 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맨 마지막에 427페이지에 있는데요. 광복 80년입니다. 광복 80년. 작년에 이제 출판됐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통일운동을 광복 80년을 기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집중했던 광복 80년이었습니다. 우리가 광복 80년 뭐냐, 진정한 광복이 뭐냐 했을 때 저는 그게 이산가족의 문제, 통일이기도 하지만 해외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의 통합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산가족의 삶은 광복이요, 분단, 전쟁, 냉전, 체제 경쟁이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개인의 삶이 어떻게 분절되었는지를 증언합니다. 따라서 이산가족 80년사는 단순한 사회사나 복지사의 범주를 넘어 광복의 실질적 완성력으로 묻는 역사 기록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진정한 광복은 한반도 통일, 한민족 통합과 분리될 수 없고 이 세 가지는 상호 견인하는 관계에 있다. 이 원칙을 가지고 이 본문을 쓸 때 역대 정부의 노력도 이산가족 상봉을 노력한 그 얘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민족 통합, 해외 동포까지도 아우르는 그 노력을 각 역대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를 반드시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80년사의 그 원칙 또 하나는 70년사의 내용을 반복하거나 대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후에 변화된 환경과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산가족 문제가 여태까지 인도주의적 차원, 즉 상공행사, 생사확인, 서신교환, 위로 지원 이런 식으로 되었지만은 우리가 이거를 보다 더 구조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 번째 원칙이 우리가 작년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적 차원의 대응이라는 그 세미나를 이제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바로 인도주의 인권 차원을 넘어 법률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방향 전환을 부각시키는 그 법문을 집필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활동 범위 확대가 아니라 문제의식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저희 부모님도, 저희 이웃에 계신 어른들도 상봉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상봉 기회가 지금 당장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한탄만 해야 됩니까? 이산가족의 문제를 법률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남북 정권은 이산가족 문제를 자기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책임을 묻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산가족의 날 제정도 10년이 넘게 진행돼서 드디어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법률적 책임을 묻는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이산가족 문제는 특수한 분단 상황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협상이나 인도적 합의의 영역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80년대는 이산가족 문제가 국가가 해결해야 될 합법적, 제도적 의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통일도 남북 정부가 책임이 있습니다. 통일 못하는 책임을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법률적 접근은 우리 이산가족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이산가족 문제는 일회성 행사나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제도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당사자와 후손의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써 세대 간 문제를 가능하게, 계승 문제를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셋째, 국제인권규범과의 연계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논의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천만 이산가족에는 그걸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해야 됩니다. 김정은한테, 우리 남한 정부 그 지도자들한테 너희 왜 통일을 안 하냐, 못 하냐, 왜 이산가족 문제를 부차적인 걸로 이용만 하느냐, 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률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지속해가는 그런 분명한 의지를 보이는 내용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올해도 내년에도 이산가족의 날 제정이 10년 후에 이루어졌듯이 10년 후 그 이후에까지도 우리는 이 책임을 지금 여태까지 정권을 담당했던 남북 당국자들한테 물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작년 세미나에서 나온 방향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국가 손해배상 청구에 대신해서 국회의 특별 입법을 통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우리 이산가족들한테 1세대, 2세대, 3세대 후손들한테 당사자들한테 손해배상을 하는 특별법 제정을 하는 노력을 지속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에너지를 결집시키느냐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통일, 한반도 통일과 한민족 통합, 그게 이루어질 때 진정한 광복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셋을 함께 끌고 가는 노력을 우리가 같이 해나가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쪽으로 이렇게 가면요. 이산가족 80년사는
단순한 기록에 머무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한 통일을 향한 이산가족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는 걸로 집필을 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과제와 늦어진 책임, 회피하고 있는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그거를 드러내는 기록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사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사회는 같은 비극을 반복합니다. 광복 80년을 맞아 이산가족 80년사를 집필한 이유는 과거를 정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정한 광복은 한반도 통일과 한민족 통합을 통해서만 완성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산가족의 역사가 기다림의 역사로만 남지 않기를 바라고 이 기록이 미완의 광복을 완성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축시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이렇게 들어보시죠. 우리 축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시낭송가님이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그대 정두리 우리는 누구입니까? 빈 언덕의 장명꽃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반짝이는 조약돌 이름을 얻지 못한 구석진 마을의 투명한 시냇물 일제히 흰띠를 두르고 스스로 다가오는 천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늘 앞질러 사랑케 하실 힘 덜어내고도 몇 배로 다시 고이는 힘 이파리도 되고 실팍한 줄기도 되고 한 몫에 그대를 다 품을 수 있는 씨앗으로 남고 싶습니다. 허물없이 맨발인 넉넉한 저녁입니다. 뜨거운 목젖까지 알아내고도 코끝으로까지 발이 저린 우리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어떤 노래입니까? 이놀이나무 정수리에 낭낭 걸린 노래 한 소절 아름다운 세상을 눈물나게 하는 눈물나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대와 나는 두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내게로 이르는 길 내가 내게로 이르는 길 그대와 나는 내리 사랑하는 일만 남겨두어야 합니다. 내리 사랑하는 일만 남겨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특별하게 무슨 인사말을 준비한 건 없고요. 이렇게 저희 아버지도 평양북도 영변에서 태어나셔서 6.25 때 내려오신 실향민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실향민 2세가 되고 그것이 이유가 돼서 제가 북한을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또 미국 정부의 도움으로 제가 무사히 풀려나서 지금은 한국에서
북한 탈북민들과 특별히 통일을 준비하는 일, 또 앞으로 통일된 대한민국에서 이제 새로 자라나는 우리 새 세대들을 준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80년이 되었는데 앞으로 3년, 5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고향 땅을 밟을 수 있고 또 그곳에 있는 분들이 이제 자유롭고 또 평화로운 세상이 올 수 있는 날을 고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놀라운 이변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 같이 마음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전향진 가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통일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 싶은 금강산 첫 곡으로 그리운 금강산 불러드리겠습니다.
들리세요? 아니,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때 조금 조절하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마이크가 에코 기능이 없는 마이크 생목으로 제가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노래 부르다가 살짝 여기가 북한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 대한민국에 온 지 12년 됐고요. 5살에 오건 아들이 이제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저는 우리 장완승 위원장님과 우리 박정희 사무총장님 배려와 따뜻한 사랑 속에 우리 여기서 행사하는 것은 꼭 저를 또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많이 또 이렇게 예, 저와 함께 저를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 계시는데 우리 고향이 다 북한이라는 그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 들어오면서 고향이 더욱더 그립고 생각나서 꿈속에라도 찾고 싶은 고향입니다. 여러분들께 이번에는 꿈해본 내 고향 불러드릴 건데 다 아시는 노래이기 때문에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관계로 제가 그냥 일단 북한식으로 음향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목청껏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불러주세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가득한 철이 언제나 외로워라 타향에서 흐르는 몸 내 고향이 마냥 고향을 떠나온 지 몇몇 해던가 하간 땅 걸고 돌아 가득한 철이 내 부모 내 형제를 언제나 만나리 내 고향을 참아 못 잊어 참아 못 박수 한번 크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2026년도에도 우리 전향준 가수가 전국을 다니면서 열심히 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복 80년 이산가족 80년 출판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충간대 백서는
이산의 아픔을 기록한 역사이자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가제를 담은 증언입니다. 이상으로 광복 80년, 이산가족 80년 출판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